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1월 15일입니다. 책이 작년 11월에 나왔는데 지금까지 전달이 되면서 전해오는 이야기는 책이 어렵다고 하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좀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NLP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NLP는 Neuro Linguistic Programming에서 뇌신경 언어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다음 바이트와 비트가 있는데 영어 컴퓨터 언어로서 이진법에 따른 숫자를 표기합니다. 그래서 1바이트는 8비트 정도로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필터링 과정에 대해서 소개가 됐고, 인식 발생의 원리는 21세기 과학이 풀어낸 NLP지만 이미 2600년 전에 부처님이 인식 발생의 원리를 소개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면 우리 사람들은 어떤 사물과 정보 사태를 보면서 서로 다른 의견을 낼까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먼저 남녀가 태어나고 성장하면서 학습된 과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결국 서로 다른 의견, 이견은 옳다, 그러다, 좋다, 싫다 라는 의견으로서 긍정과 부정의 상황으로 상태를 만듭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신체적, 생리적 반응을 나타나는데 긍정적일 때는 이완 반응을 그리고 부정적일 때는 긴장 반응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21세기 과학으로 풀어낸 NLP로 보면은 오감으로 접하는 정보는 200만 비트 초당 영어 단어 5만 개로 접하는데 이것은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즉 살아난 만큼의 경험과 신념 등 즉 이거를 데이터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는 보고 생략 삭제를 하며 특정한 정보는 같다고 일반화를 하거나 무의식 욕구에 따라서 왜곡을 하면서 134비트만을 초당 134비트만을 받아들인다. 즉 영어 3개 단어만 받아들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2600년 전 성인인 부처님께서는 오감으로 접하는 정보는 객관적으로 받아들여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살아온 만큼의 경험과 신념 등의 데이터로서 자기만의 필터링, 즉 관심 분야는 생략하는 게 아니라 관심 분야는 받아들이고 나면 생략과 삭제를 하고 특정한 점을 일반은 같다고 일반화를 하고 자기 무의식 욕구를 통해 왜곡을 통해 주관적으로 받아들인다고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럼 이 오감으로 축적된 자료라는 건 무엇을 말하는 걸까? 즉 자기가 살아오면서 경험적 요소가 포함되는데 시간과 공간, 물질과 에너지, 그리고 자기의 기억력, 언어, 그리고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신념, 그리고 자기가 평상시 하는 결정과 태도 등의 결정 요소가 연령과 경험의 결과물로서 10대는 1000, 30, 40대는 2, 3000, 이와 같이 70대는 5000의 다양한 경험의 데이터를 본인 스스로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데이터라는 것은 어떻게 축적이 될까? 이것은 2600년 전 성인 석가모니 부처님이 인식 발생의 원리를 통해서 밝혀내고 있습니다. 안식은 눈으로 사물을 보면 그 사물을 분별하는 것이 생기고, 이식은 귀로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를 분별하는 것이 생기며, 비식은 코로 냄새를 맡게 되면 그 냄새를 분별하는 것이 생기고, 혈식은 혀로 맛을 대하게 되면 그 맛을 분별하는 것이 생기며, 신식은 표부에 접촉을 하게 되면 그 접촉을 분별하는 것이 생기므로, 의식은 뜻이 가까이 요소들과 접촉하면 가까이 요소를 분별하는 것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생긴 것이 자기 몸에 계속 쌓이고 있는 결과는 곧 살아온 만큼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눈으로는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고유 영역을 가지고 있고, 귀는 귀로 들을 수 있는 고유 영역을 가지고 있고, 코로는 코로 냄새 맡은 고유 영역을 갖고 있듯이 각 근내 요소에 필요한 것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조달해서 의식, 뜻이 각각의 요소들을 종합하여 각각 요소를 분별하여 저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필터링 과정을 합니다. 즉, 자기 관심 분야만을 받거나 듣거나 접하고, 나머지는 생략과 삭제를 하며, 서로 다른 정보는 특정한 정보로 해석하는 일반화를 하므로, 그리고 자기 무의식 욕구에 따라서 현실을 다르게 인식하는 세 가지의 필터링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필터링 과정을 통해서 자기 내적 표상화가 된 것은 21세기 과학이 풀어내는 결과물로는 초당 134비트로서 영어 단어 3개 정도만 받아들이고, 2600년 전 부처님께서는 주관적으로 받아들인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내부 표상으로 인하여 134비트만 초당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영어 단어 3개 정도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이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옳다, 그르다, 좋다, 싫다. 그래서 내적 표상 상태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상태가 되는데, 이때 신체적, 생리적 반응을 나타내는데, 긍정적일 때는 이완 반응을, 부정 때는 긴장 상태로 유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종합해 설명을 드리면, 정보, 사건, 사태 등 외부의 사항을 뭘로? 오감을 통해서 접하는 정보는 얼마를 받아들여? 200만 비트 초당. 이것은 영어 5만 단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자기 관심 분야는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생략과 삭제를 하고, 그리고 자기 무의식 욕구에 따라서 현실을 왜곡하고, 그리고 서로 다른 정보는 특정한 정보로 해석하는 일반화를 하여 자기 내부 표상을 통해서 134비트, 즉 3개 단어 정도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때 받아들였을 때 자기 자신의 상태가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에 따라서 신체적, 생리적 반응을 나타내고, 결과에 따라 행동으로 나타내는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소개된 처음 책에서 소개된 내용과 똑같지만은 부부간에, 아니 유아 시절 때부터 여러분들은
양부모로부터 얻어야 될 양부분의 양분, 다시 말해서 양부모의 양육의 도움을 통해서 정상적인 성장 발육을 해야 되는데, 한쪽이 찌그러질 경우에는 그에 대한 욕구를 충만하기 위해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행동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행동은 다시 말해서 결혼 배우자까지 선택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서, 결혼 배우자를 통해서 결혼이 된 이후에 이야기가 되는 것은 아까 말했던 134비트만 받아들였을 때에 긍정적일 때는 문제가 없으나 부정적일 때는 심한 충돌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자료들은 과거의 경험을 전혀 무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소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